고용 없는 경제가 지속된다. 자, 한번 정리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이렇게 정리해드린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고용 없는 경제가 왜 지속되느냐? 첫 번째, 구조적 요인이에요. 구조적 요인. 구조적으로 고용 없는 경제가 온 거예요. 왜냐하면 산업을 건네주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을 다른 나라의 기술 격차가 좁혀지면서 건네주면서 조선업, 철강업, 자동차 산업 이런 주요 우리나라의 먹거리, 주력 산업을 이제 기술 격차로 치고 넘어오는 주요 신흥국들에게 건네주면서 더 이상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이 아닌 게 되어가면서 산업을 건네주면서 발생하는 그 현상이 고용 없는 경제입니다.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그런데 산업이 구조조정돼서 기존에 있던 힘찬 인력들이 유출되는 마당에 청년 신규 채용이 웬 말입니까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2번, 경기적 요인입니다. 저성장이 장기화돼 간다고요. 더군다나 기업들이 투자를 위축시키고 있다고요. 그런데 고용이 웬 말이냐 이거예요. 신규 고용 창출이 없는 거예요. 신규 고용 창출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대외적인 경기가 아까 오전에 계속 봤듯이 뭐 했어요? 되게 불확실하죠. 미중 무역 전쟁이니 기준금리 인상이니 신흥국발 경제 위기 가능성이니 브렉시트니 중국발 회색 코뿔소니 정말 너무도 많은 불확실성들이 산재되어 있어요. 대외적으로도. 대내는 말도 할 것 없고요. 그런데 기업들이 어떻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 나갑니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고용이 위축되는 겁니다. 세 번째, 정책적 요인도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조건 개선이나 4대 보험 가입률 증대라든가 혹은 상용근로자화 한다든가 정규직 근로자화 한다든가 근로조건 개선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걸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해요. 동감하는데 그 방향 하에서 있는 여러 일들이 문제가 많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용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중소기업 CEO라고 생각해 보세요. 최저임금을 인상시켜. 내가 고용주, 기업하는 사람인데 신규 고용 창출을 더 해낼 수가 있냐고요. 임금 인상의 압박 때문에. 자, 이게 좋다 나쁘다 얘기가 아니라 임금 인상은 어쨌든 기업하는 사람한테는 부담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고용, 지금 분배정책의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근로조건의 개선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일자리의 양이에요. 양. 일자리의 양. 근데 이거는 두 마리 토끼예요. 어떻게 두 가지를 다 잡나요? 근로조건을 개선하면서 일자리의 양도 늘려요? 그러면 뭐 기업하는 사람은 굶어 죽으라는 걸 뭐예요? 그럼 기업이 위축되면 전체적으로 더 구조적 위기가 다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네 번째는 산업 기술적인 대응입니다. 산업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고용 없는 경제가 왔습니다. 왜 고용 없는 경제가 왔느냐? 이렇게 고용을 창출할 만한 여건들이 안 되니까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해요? 엑소더스. 한국에서 경영 안 해요. 기업을 밖으로 보내요. 그러니까 근로조건 개선이 일자리의 양을 축소시키는 데 영향을 미치는 건 맞다는 생각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기업들이 자꾸 보내니까. 또 한 가지는 산업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52시간 근무제 도입, 최저임금 인상. 그러니까 뭐 해요? 로봇으로 대체하는 거죠. 이미 스마트팜에는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가 대체해 나가고 있고요. 이미 제조 현장에서도 로봇이 대체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유통업에서는 키오스크가 대체하고 있고요. 금융산업은 모바일 인터넷 뱅킹이 대체해 나가고 있고요. 사람이 하던 일을 어떤 방식이든 대체해 나가는 겁니다. 산업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이게 물리는 거예요. 어느 하나의 작은 일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첩적으로 복합적으로 적용된 거예요. 이 고용 없는 경제는. 근데 지난주에 인정했죠. 정책적 요인도 있음을 인정했죠.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에 나가서 이건 95점짜리 정책이다 했어요. 왜냐하면 인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 한 가지는 유턴기업한테 우리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 이거예요. 자꾸 나가니까 유턴기업에게 어떤 지원? 설비 지원, 세제 지원, 자금 지원, 인력 지원까지 싸그리 다 해줄 테니까 제발 좀 들어와 주세요. 이거예요. 대기업들한테. 실업률 추이를 보겠습니다. 실업률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청년 실업률. 청년에 대한 정의가 결혼했고 안 했고가 아니에요. 청년의 정의는 만 29세까지를 가리킵니다. 아니 책 안 읽은 사람들인가 봐요. 하는 거 보니까. 만 29세까지예요. 제가 얼마 전에 중소벤처기업부 자문위원회 갔다가 정말 극적으로 화났습니다. 진짜. 과장급 과장님은 그래도 고위급이거든요. 정부에서는. 과장급 관료가 초안을 발표했는데 청년 고용 대책을 발표했는데 20대 청년을 위한 이런 대책, 30대 청년을 위한 이런 대책. 제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니 청년이 아니라고요. 만 29세까지가 청년이라. 물론 30대 대책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데 이건 청년 대책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세금 주고 그 정책 제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당연히 할 말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꾸지람 줘야 됩니다. 여러분 또 그런 역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한 대학에 특강을 간 적이 있어요.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한테 질문 드릴게요. 취업 안 했어요. 물어봐요. 대기업 취업하고 싶으세요? 중소기업 취업하고 싶으세요? 대기업 취업하고 싶대요. 그 어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또 질문했어요. 당신 13% 안에 드나? 당신 13% 안에 드나? 질문했어요. 안 든대요. 그럼 가지 마.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전체 고용시장의 취업자 규모가 약 2,700만인데 그중에 대기업 취업자가 13%예요. 13%가 안 돼요. 나머지는 중소기업 취업자예요. 근데 왜 13%도 안 되면서 대기업만 쫓아 행동하냐고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이 학교 레벨이 13% 안에 들어? 당신 학교 성적이 13% 안에 들어? 당신 토익 점수가 13% 안에 들어? 당신 다른 어떤 취업 준비가, 경제를 이해하는 현상이 혹은 기업에 대한 제안이 내가 가야 될 정확한 어떤 명료한 판단이 나의 열정이 이 모든 것 중에 어떤 거라도 13% 안에 드냐고요. 13% 안에 안 들면서 왜 대기업을 쫓냐고요. 들어라 이거예요. 들어라. 그러면 들어라. 학교 레벨이 안 되면 열정이라도 13% 안에 들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왜 대기업만 쫓냐고요.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다. 나머지 5번째 그 원인은 청년에게도 문제가 있다. 이제 청년들이 대거 안티팬으로 제가 지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 자세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본인들이 저를 포함한 여기 여러분들이시잖아요. 청년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사회를 만든 거잖아요. 저도 책임 있고 같이 반성하고 해야 됩니다. 뭔가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요.